아니 자동 사냥이 돈이 된다며. 응. 그럼 내가 왜 남을 주냐? 아 맞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진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방금 근데 살짝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었어. 진짜. 아니 요즘 돈을 좀 모아둔 게 있는데 좀 사업을 하고 싶거든. 그럼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아이템이? 돈 많이 벌었나 봐. 그냥 뭐 적당히. 적당히? 네. 한 2억? 조금 안 들어고 있어. 안 벌어. 저번에 나한테 그 무인 매장 한번 얘기했어. 아 그치. 아니 조금 생각했어. 아직 있어. 뭐 무인 매장 중에 어떤 것들? 나는 카페. 아, 무인 카페. 무인 카페? 만월경 같은 브랜드? 아 그치. 그런 브랜드. 어. 아, 근데 요즘에 내 주변에서도 그 무인 매장 하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요즘 국적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무인 매장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사내? 뭐 코로나 때 이후로 무인 매장이 좀 많이 늘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막 하잖아. 그게 내 생각보다는 빠르게 죽지 않고 그래도 지금 26년도까지 많이 좀 지속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많이 버텼다? 난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무인 매장이 사실 좀 돈이 쉽게 벌린다. 그러니까 이거 차려놓으면 따박따박 들어온다. 아 그치. 뭐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실. 그러면 너 생각에는 일단 무인 매장 자체가 이 처음에 초기 투자이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해? 아예 그냥 싹 다? 그냥 나 매장 하나 내려면 얼마 들어가지? 딱 이랬을 때. 그래도 뭐 7천 언더로 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카페 같은 거. 7천? 뭐 7천이면 그래도 내 생각엔 초호화 무인 매장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 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그 무인 매장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권리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7천 정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5천에서 4천 정도 든다라고 얘기하지만 권리금 포함하고 뭐 보증금 포함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면 7천은 봐야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그치. 그러니까 보증금 생각하면 내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뭐 좀 업대도 생각은 해야 된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 사실은 무인이 엄청 많잖아. 아 그치. 요즘은 그냥 무인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사진관, 세탁소 이런 게 많잖아. 그러네. 좀 들어보니까 진짜 많네. 그 중에 이제 어떤 무인 매장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차린다고 하면. 그래도 카페야? 일단은 아는 형 중에 무인 카페를 하는 형이 한 명 있어. 오늘 이거 보지 말라고. 절대 못 보게. 링크 보내주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맞나요? 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 형한테 조금 뭐 안 좋은 소리는 많이 안 들었지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도 뭐 운영하고 잘하는 거 보면은. 그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봤어. 아니 사실 그렇게 딥하게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뭐 관광지 쪽에 있거든. 뭐 한옥마을 이런 느낌의 그런 쪽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순수익 뭐한 150 정도는 챙겨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업종이 뭐고? 카페. 근데 이게 그 초기 투자비가 7천만 원이잖아. 만약에 7천만 원 잡았을 때 월에 150씩 잡으면 1년에 얼마? 1,800. 1800, 1800이잖아. 그러면 그 원래 7천만 원을 다 벌기까지 그러면 3년이 넘게 걸려. 그러네. 그러면 3년 뒤에서부터 이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건 구조로. 근데 이 과정에서는 그 감각상각비라고 그 제품이 이제 노후화 되면 가격이 깎이는 그런 것도 있어. 뭐라고? 다시 말해요. 감각상각비. 감각삼각비? 감가상각이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을까? 매장을 한다고 치면 호스비도 있을 거고 에어컨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결국에 1년, 2년, 3년 뒤에는 헐어. 그럼 또 바꿔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야. 뭐 그런 것들이지. 그게 이제 그게 감가상각비고 이제 감각삼각비. 그게 이제 세무회계적으로도 그렇게 보면 5년 상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자본들을 1년마다 이렇게 깎아. 그거를 원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것까지. 생각보다 많이 드네. 그럼 어쨌든 그 외적으로도. 그렇지. 만약에 많이 들면 한 7천 정도 들면 그래도 뭐 사업하면 그냥 의뢰하는 얘기로 사업하면 그래도 한 1년, 2년 내에는
퉁쳐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1년, 2년 내에는 회수를 해야 된다. 그치. 나도 그래야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잖아. 그래도 2년 안에는 조금 손익분기를 넘어야 조금 할 맛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근데 그 형님분 계산상으로는 자기 인건비를 치지 않고서 순수익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150이. 근데 무인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손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외로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뭐 카페라고 했을 때 뭐 기계 고장 났거나 뭐 손님 뭐 갑자기 뭐 일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긴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뭐 경우들 좀 있을 것 같거든. 뭐 어떤 경우가 있지? 잘 생각이 안 나. 너 나한테 한 얘기야? 어. 아니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에어컨이 고장났어. 그럼 또 가야 되고. 누가 훔쳐간 것 같아 뭔가를. 그럼 또 가서 CCTV 돌려보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손님이 컵라면 엎어서 바닥에. 그치. 그럼 가서 쉬어야 되고. 그런 거 다 가야지. 그래서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도 홍보를 많이 해. CEO들이, 대표들이. 보면은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잠깐이라도 가야 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 아 그래? 그래서- 손이 그렇게 많이 들어? 그렇지. 그래서 인건비가 아예 안 드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인 매장들도.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이게 말이 무인이지 사실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떤 사업이나 사실 다 그렇잖아. 아 그치.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 바뀐 계기가 그러니까 이 무인 매장 프랜차이즈들이 퇴직 후의 제2의 인생, 뭐 자동으로 돈 벌 수 있는 뭐 사냥 기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매장을 내면 되거든. 아 그치. 직영적으로 다 만들면 그러네, 돼. 그러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내는 이유가 뭘까? 를 이제 생각해봐야지. 아, 만약에 자동 사냥이 돈이 된다면 응. 그럼 내가 가지고 왜 남을 주냐? 아 맞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지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뭐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방금 근데 살짝 머리를 딱 맞은 기분이었어. 진짜. 근데 나도 뭐 이쪽에 살짝 문외한이다 보니까 나도 무인 사업을 하면은 뭐 방금 말한 자동 사냥 개념으로 조금 내가 굳이 막 그렇게 손을 안 들이고도 저절로 돈이 좀 불러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막연하게.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비단 무인뿐만 아니라 응. 그냥 프랜차이즈 있잖아. 뭐 메가커피나 이런 데도 우리 장사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회사에서 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그런 거 같아? 내가 생각해봤어. 하나. 뭐 리스크를 쥐기 싫으니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매장을 여러 개 내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지. 가맹 점주들한테. 그게 프랜차이즈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잘 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큰 돈이 안 돼.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다른 점은 기본 프랜차이즈들은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잖아. 인건비.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 변수가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거든. 근데 무인 매장 그런 변수조차 없어. 그러면 자동사냥이 된다면 이거는 직영점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만월경이랑 브랜드가 540점, 5점, 565점 그래요. 많다. 근데 직영점이 20개밖에 안 돼. 아 그래? 어. 나머지 다 가맹이야? 어. 진짜? 왜? 왜일까? 왜지? 그게 뭐가 진짜 리스크가 그렇게 질 게 있나? 무인 매장이? 없지. 근데 이게 깊게 생각해 보면 어. 그 무인 카페가 응. 결국에는 테이블 몇 개 있고 그 커피 머신으로만 굴러가는 시스템이잖아. 그치. 그 머신으로 이제 돈 번다 생각하게. 어. 그러니까 그 만화외경이라는 그 프랜차이즈는 그 커피 머신을 팔아서 돈을 버는 뿐이야. 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우리 일반 프랜차이즈 다시 얘기해보자면 일반 프랜차이즈는 어떤 걸로 돈을 버냐? 그러니까 보통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우리 무인으로 나누지 말고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 결국엔 교육비, 가맹비, 뭐 매출 로열티라 해서 매출에서 몇 번 떼주는 거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들을 주잖아. 뭐 카페면 원두를 공급할 거고 재료 컵을 공급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인건비는 사실 뭐 일반 카페에서는 리스크잖아. 가맹 그치. 점주한테. 그치. 근데 무인 카페의 인건비는 뭐냐면 머신 그 자체인 거잖아. 이것까지도 본사는 수익화를 시키는 거지.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 항목이 제일 큰 거야.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게 제일 크거든. 재료비를 제외하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무인 카페로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월에. 그러면 우리나라 특성상 바로 옆에 생기고. 아, 그치. 근데 이 무인 카페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 다른 매장이랑 차별점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매출에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옆에 생기면. 그럼 그 상태에서 500이야. 근데 500이면 솔깃한 금액이잖아. 무인 카페인데. 그럼 옆에 또 생겨. 그럼 250. 또 생겨. 그럼 또 나눠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잘 버는 순간이 와도 그냥 그게 지속이 한두 달 될까 말까? 이러면 또 차이가 너무 쉽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있는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 다들 나처럼 내가 볼 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긴 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지금 너네 말 듣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돈 내가 좀 투자해서 하면은 내 일 하면서 부업으로 조금 내 손 많이 안 타고도 자동으로 조금 돈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되게 많네 그러면. 그 무인 매장 중에서 이거 마케팅으로 승부 보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잖아.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하지. 난 그리고 절대 안 하지 사실은.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면 그냥 우리 회사 넘길게. 진짜로? 그 정도. 너 할 수가 없어. 그 정도야?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렇지. 뭘 할 거야? 아이템 다 똑같은데. 아이템은 똑같고 무인 매장에서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계야. 사실 제일 가까운 거리잖아. 무인 매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위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나 거리인데 사실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없긴 하겠네 그러면. 아예 필요가 없겠네 마케팅. 거의 없지. 그냥 간판이 제일 중요하지. 그치. 간판. 길 가다 보이는 것. 어. 그리고 솔직히 플레이스상으로도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치 불법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해도 투자한 만큼 당연히 리턴이 없지. 이득이 없지. 근데 무인 매장 평균 매출을 보니까 월에 500씩이라고 하거든. 근데 500인데 그 마케팅 그 작업 치잖아? 남는 거 하나도 없을걸? 그치 맞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무인 매장을 차렸잖아. 한 차린 지 이제 오픈했어. 그래서 한 2, 3개월이 지났어. 그 이후에 매출이 극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사실 일반 개인 브랜드들은 메뉴를 더 잘 만들어서 신제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더 친절해져가지고 뭔가를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프랜차이즈도 어려운데 무인 프랜차이즈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반년대 평균 매출에서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지. 진짜 옆에 갑자기 어떤 큰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서만 먹는다거나 그럼 당연히 다른 매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처음 오픈한 매출이 지속되거나 인생 떨어질 거다. 그치. 그냥 그게 최대다. 인생 최대 최대치다. 커리어 하이다. 처음 매장 차렸는데 존망하면 어떻게 해? 첫 달에. 그러면 좀 망하는 거야 내가?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진짜로? 그렇지. 이게 쉽지가 않네 진짜. 이게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없네 방향성이.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아예. 그치. 그러면 또 사장님이 거기서 친절하게 하는 건데 그럼 무인 매장이랑 그냥 다른 매장이랑 다르게 보는 거지. 결국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초창기 한 3개월, 6개월 보고 정리할 거면 빠르게 해야 된다. 빠르게 유튜브 찍어서 월 얼마 매출하면서 바로 띄우지. 그래서 매각시키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무인 매장에서? 무인 매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안 하는 거지. 그 정도라고? 그럴 바에 미국 주식 ETF를 사. 그게 훨씬.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니 이 사업 구조가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진짜? 그걸 낚이고 있는 거에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무인 빨래방을 한다 쳐. 요즘은 2030 자취 많이 하는 좀 지역이 어디 있을까? 그런 지역? 어쨌든 그런 지역 하나 찾아서 2030 자취하는 지역 바로 앞에 무인 빨래방을 엽니다. 충분히 조금 승산 있지 않나? 그 정도면 그래도. 있지. 첫 달에. 다음 달에 바로 옆에 생겨요. 반이에요. 그래요? 또 옆에 또 생겨요.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차별점이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집 맛집 생겼어. 근데 옆에 똑같은 게 생겼어. 근데 이 전집 맛집만의
그 다른 특색 있는 부분들 있잖아. 얘네들이 안 갖고 있는. 어. 그럼 이때부터 뭐 원조 이런 타이틀 할 수 있고, 뭐 사이드 메뉴 뭐 이런 플레이 할 수 있고,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그치. 무인 매장에서는 그런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어차피 그 생기면 똑같아. 다 똑같아.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관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다. 뭐 그리고 뭐 만약에 무인 매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어봤잖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입지지. 상품과 입지. 입지. 상권 입지. 그게 그냥 무인 매장에선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냥 그게 끝이다. 에브리띵이다. 그냥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최대 단점이 하나 있네. 그 요즘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렇죠.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그 무인 카페들의 그 커피 머신에서 먹는 그 커피의 가격 실상 별로 차이 없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근데 맛 차이는 좀 많다. 그치. 이게 어쨌든 인식도 기계가 뽑아주는 거랑 사람이 뽑아주는 거랑 이 인식도 다르잖아. 근데 같은 가격이면은 무조건 나는 사람이 뽑아주는 거 먹거든. 그 요즘에 이런 얘기가 좀 떠들더라고. 무인 매장은 공권력이 봐준다. 공권력이 봐준다.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 경찰이 뭐 뒤를 봐준다 이런 건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사실 사람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 않는 사건. 근데 이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인이라서 발생하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많지. 사람이 있을 때보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근데 그걸 결국에 처리하는 건 누구냐? 경찰들이. 공권력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좀 되고 있어 요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게 왜 문제지? 왜 문제냐면 공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가 쓰는 용도인 거잖아. 근데 그 매장을 봐준 용도로 경찰을 쓴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지. 아 근데 뭐 훔쳐갔으면 훔치는 놈이 잘못된 거지. 훔친 건 잘못됐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매장에서 뭘 훔쳤어. 그럼 당연히 경찰 부르는 게 맞는 거잖아 이거. 근데 무인 매장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 차렸어. 나는 무인 매장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리스크를 줄게. 난 누가 훔쳐가도 돼. 이러고 차리진 않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공권력이 봐줘야 될 부분 아닌가 그것까지. 뭐 나도 동의를 해.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무인으로서 어필을 하는 매장들 있잖아. 혹은 24시간 하는 매장들. 사실 24시간 하는 매장들 중에 우리 생각해 보면 헬스장. 그렇지. 근데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사람 한 명이 상주해야 되죠. 아, 그렇지. 그리고 일반 음식점도 사람이 없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에 한 명씩 상주를 하거든. 그게 인건비로서.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럼 무인으로 24시간 하는 매장들은 세금을 한 1% 더 걷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충족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너무 그러니까 경찰의 에너지가 거기에 너무 많이 쓰인다. 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오, 충분히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어쨌든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공권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무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그게 사실 한국만 좀 기형적이야. 뭐가 있냐면, 이거를 해외에서 시도를 안 해봤을까?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에서 인건비가 했나? 비싼데? 많이 했지. 그래?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 너도 알 거야, 아마존. 맞아. 아마존 무인 매장 있잖아.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다가 정리가 좀 됐어. 그리고 뭐 중국에서 알리바바 이런 데서도 했거든. 근데 왜 정리가 됐냐면, 걔네들은 도난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AI와 카메라 이런 것들로 다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야. 들어올 때부터 카드 IC 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무인 센서로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올라가. 근데 한국 매장 어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그냥 CCTV로 보다가 뭔가 훔쳐온 것 같으면 경찰 신고해. 이게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인간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도덕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사실 한국이 치안이 좋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 그렇지. 전화 한 통하면 오는 거야. 근데 해외에서 그게 안 되거든. 전화 한 통 했는데 안 와. 이런 경우도 진짜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간접 자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뭐 공공재인 거거든. 간접 자본이다. 사회적 간접 자본. 사회적 간접 자본. SOC라고 그러는데, 오, 존나 어려운데 말이. 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에너지,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 다. 근데 그러니까 공공성이야. 공공재인 건데
그게 사실 우리가 모두 사용하면서 우리의 도덕성이 우회된 거잖아. 교육성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법과 질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국민성 때문에 이 정도 무인 매장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거거든.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그래서 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한국의 도덕적 우월함 때문에 이제 투자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낮게 드니까 그렇지. 세금 조금 더 걷어야 된다. 오, 나 좀 이해 잘하지 않았나 지금? 잘했어. 그렇지. 사회적 간접 자본. 근데 이런 무인 매장을 하면서 뭐 훔쳐갔잖아. 솔직히 500원, 1000원짜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지를 안 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야. 어차피 500원, 1000원이니까. 근데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도덕적 우월성, 그러니까 자리 맡을 때 핸드폰 놓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어린애들이 무인 매장을 많이 가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 버릇이 드는 순간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일단은 할 생각이 싹 달아가긴 하네요. 할 생각이 싹 달아나고 그래도 뭐 얘기만 들어보는 거랑 해보는 직접 부딪혀보는 거랑 사실 큰 차이 때문에 조금 더 그건 제가 나름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해보고서 안 된다고 우리한테 뭐 연락하지 말고 뭐 도와달라 하지 말고 돈 쓰면 안 필요 없어. 뭐 마케팅 안 된다 그랬지. 마케팅 안 된다 그랬지. 뭐 어떻게 잘 안 되나? 그럼 어떻게 잘해가지고 동네 그 라운더리 사람들이라도 조금 잘 오게. 잘 되면 얘기는 해줘. 옆에다 내가 차리게. 아까처럼 반띵하게 그러면 반띵하게. 반띵 또 반띵해서 다 같이 망하게. 좋네요. 이게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님의 말 들어보면은 또 근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긴 하더라고. 이게 어느 날 갔는데 무인 카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업이 셀프야. 셀프인데 어느 날 체크차 갔는데 바닥에 온통 완전 그냥 실업 한 통이 다 뿌려져 있고 막 다 범벅인 거야 실업이. CCTV를 봤는데 초딩들 한 3-4명이 와가지고 그냥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완전 싹 다 뿌리고 웃으면서 막 까가지고 바닥에 뿌리고 스케이트 타고 거기서 3-4명이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거 듣는 순간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여기 너네 소리까지 들으니까 다른 길을 찾는 게 그래서 나는 살짝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너도 사실 우리랑 얘기하기 전까지는 좀 무인 매장도 괜찮겠다 사업적으로 그렇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잖아. 완전 개날먹.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좀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본사는 건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장들은 계속 뭐 없어지고 내고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그 비율이 당연히 유인 매장 그러니까 일반 매장들보다 더 높을 거고 막 바뀌는 거 엄청 많이 보지 않았어? 나도 많이 봤거든. 그치. 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왜 가맹점은 망하는데 본사는 건재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처음 생각해보는데 가맹점은 망하는데 본사는 건재하다. 왜 짱짱할까?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에 타격이 딱히 없나? 그 왜 그럴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난 오히려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적으로 타격이 좀 있지. 금전적으로는 아예 없나? 이게 업종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 근데 무인 카페, 그러니까 너가 얘기했던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찬이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머신을 넣는 거, 그리고 뭐 무인 세탁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세탁기를 넣는 거, 그렇지. 완전 초기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사에서 당연히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본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겠죠. 설비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업종.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나중에 뭔가 들어가는 게 없는 데는 본사가 처음에 이익을 다 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다음 뭐라고?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뭐가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어. 예를 들어볼게. 아이스크림 가게는 냉장고만 있으면 아이스크림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는 가맹점이 망하면 본사에도 더 안 좋아. 그냥 아이스크림 공급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무인 카페나 무인 세탁소는 이 큰 기기들을 공급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아예 다른 거야. 본사 자체. 그러네. 아예 다르구나. 그래서 밀키트는 밀키트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잖아.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가맹점이 망하는 거에 휘청휘청할 수도 있어. 왜냐면 거기 뭐 몇 억씩 들어가다 갑자기 그게 그쵸. 없어지면. 근데 뭐
세탁소, 음. 옛날에 코인 노래방도 있고 음. 그런 데들은 그냥 띡 차려놓으면 그냥 본사는 이미 돈 다 번 거거든. 신경 쓸 게 없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할 게 많은 없지. 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본사는 어느 정도 짱짱한데 가맹점주들은 망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 그런 인식들도 좀 있다. 나는 사실 가맹하면은 되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어쨌든 뭔가 이 큰 네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일부를 가져가는 건데 이름을 써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써서 가져가는 만큼 자기들도 조금 나를 케어를 해주겠지. 뭔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 아니야. 사실 뭐 프랜차이즈 자체로만 봐도 진짜 괜찮은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 매장 자체로 봐도 정말 괜찮은 무인 매장 프랜차이즈가 있겠지. 근데 그건 일부다. 그렇지 않은 데들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 모든 정보를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착각으로서 계약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너도 조심해야 된다. 진짜. 그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보통 50대 넘어서 은퇴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선수분들 뭐 30대 끝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F&B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 근데 그거 한번 깊게 생각해. 지금 뭐 포화돼 있다. 완전 포화 상태다. 와서 아 그래요 지금 시즌이? 진짜 두 분 덕분에 조금 생각을 조금 고쳐 먹었네요 제가. 내가 최종 결론 내줄게. 어. 그 자동 사냥에서 돈 벌 수 있으면 내가 번다. 나만 아. 준다. 그리고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음. 대체되기 쉽다. 아